안녕하세요. 7주차 만나 뵙게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면 수업이 되길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미용안전위생학 7주차 수업이고요. 오늘 수업에서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근무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된 편이고, 그리고 또 직업병이나 산업재해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편이기는 합니다만, 의식들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환경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산업재해 그리고 베네핏, 혜택들, 재해로부터 좀 안전하고 혜택들이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만, 최근에도 또 사고가 있었죠. 그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그 산업재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으로 따지면 뭐 안전모를 착용을 안 한다랄지, 그리고 그 안전 그물망을 설치를 안 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그거는 의무적으로 모든 근로자 그리고 사업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안전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재해와 그 산업 재해를 통한 그런 직업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고 인지를 한다라면 조금 더 윤택하고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PT 보시면서요, 메뉴 한번 볼게요. 목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 산업재해가 어떤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지, 산업재해란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냥 뭐 내가 길 가다가 넘어졌다고 산업재해라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산업재해에 대한 정의 및 범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직업병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근로기준과 어떻게 부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 근로기준 살펴볼 거고요. 직업병 및 산업재해를 통해서 생기는 산업피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이에요. 산업재해, 산업재해 정의 한번 볼게요. 산업재해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재산의 손실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요,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가 돼야 됩니다.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또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부상을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 내렸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요인을 보면요, 환경적 요인이 있고요, 인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 환경적인 것은요, 물적 요인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시설이 불량하다거나 기계 자체가 불량이거나 그 밖에 돌발 사고 및 과중한 작업 부담이 환경적인 요인이 됩니다. 산업 발생 요인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인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형 문제에 출제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인적인 요인은 뭐냐면요, 심리적인 거, 또 생리적인 거, 그리고 관리상의 요인들로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갈등, 정신력 부족, 정신상의 결함, 착오 등이 심리적 요인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여성의 생리 및 임신, 음주, 피로, 신체적인 것, 그러니까 내 몸의 생리적인 것에 대한 원인으로 체력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생리적 요인에 포함이 됩니다. 관리상의 요인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돌발적으로 벌어졌을 때 그걸 내가 대처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일에 대한 작업이 미숙하다거나 아니면 작업 진행이 이렇게 헷갈리고 혼돈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 역시 인적 요인에 포함이 됩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표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어떠한 수치를 통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치인 거죠. 그래서 산업재해 정도를 분석을 해서요. 산업재해가 만약에 많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욱 노력해서 방지해야 될 것이고, 산업재해의 정도가 양호하다라면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인적인 요인들이 모두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정도를 분석해서 예방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재해 지수가 산업재해 지표입니다. 그 지수로 도수율과 강도율이 표준이 되고요. 이것들을, 그러니까 그 도수율과 강도율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평균 손실 일수 또는 건수율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건수율은요, 그 종업원 1000명당 재해가 얼마큼 발생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재해 종업원 1000명당 재해 발생 건수를 표시한 겁니다. 이것은 건수율이라고 하죠. 건수율. 그래서 평균 실근로자 수 분의 재해 건수, 그 다음에 1000명이니까요. 1000을 곱합니다. 그러면 건수율이 나와요. 자, 도수율은요, 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연 작업시간당 발생하는 재해 건수입니다. 그래서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0만을 합니다. 그러면 도수율이 산출이 되죠. 그 다음이 강도율인데요. 그 근로시간 100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강도율은 연 근로자 시간 수 분의 손실 작업 일수 곱하기 1000시간, 이렇게 하면 강도율이 산출이 됩니다. 자, 평균 손실 일수는 재해가 발생한 건수당 평균 작업 손실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평균 손실 일수는 연 재해 일수 분의 손실 작업 일수 곱하기 1000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제 지표를 나타내는 계산 방법인데요. 재 일수율이라고 해서요. 연 근로시간수 분의 연 재해 일수 곱하기 100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산업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방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재해 지수는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도수율과 강도율이 됩니다. 이 내용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볼게요. 이제 직업병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산업 그 재해를 통해서 직업병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는 항상 고개를 수그려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 이제 목 디스크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직업병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병의 정의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근로자들이 그 직업의 특수한 직업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병을 말하고요. 업무와 명확한 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죠. 바이럴 마케팅 하시는 분들 컴퓨터 앞에 계속 있거나 핸드폰을 계속 이렇게 보고 뭔가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과 연관없이 핸드폰을 봤다. 그러니까 본인의 취미생활로 봤다라면 이건 직업병에 포함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계속 고개를 수그려서 생긴 질병이라면 직업병에 포함이 되는데 꼭 직업과 병과의 연관성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3대 직업병은 납중독, 벤젠 중독, 규폐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카드뮴 중독 이런 거 있는데 뒤에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직업병 퀴즈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업무상 병, 직업병, 상병을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요. 직업성 질환이어야지 직업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해성 질환과 그리고 그냥 직업병으로 나눕니다. 재해성 질병은요. 업무를 통해서 재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또는 업무를 보다가 재해를 입고 그리고 질병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를 재해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을 재해성 외상, 업무, 재해, 부상, 질병으로 가는 순서를 말하고요. 재해에 기인하는 질병, 재해성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업무, 재해, 질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직업병에도 재해성이 있고 업무상에 생긴 직업병이 있다라는 거죠. 자, 직업병의 업무상의 직업병은요. 장기간에 걸친 유해 작업 또는 유해 작업 조건에 의해서 질병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이 되지 않는 건 그 질병이 너무 경미하거나 또는 업무상과 연관성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것, 관련성이 불충분할 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로자의 질병을 구분을 할 때는 직업에 의해 발병된 질병이다. 그래서 disease due to occupation이라고 하고요. 작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작업에 의해서 발병된 질병, 그 다음에 작업에 의해 악화되거나 작업과 관련하여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질환, 그래서 work-related diseas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과 관계가 없는 질병, 그러면 condition having no relation with work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자, 직업병의 원인에는요, 물리적인 원인이 있고요. 또 분진에 의한 원인, 또 화학적인 원인, 생물학적인 원인 등등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원인, 작업장의 그런 환경적인 거죠. 온도, 뭐 열, 복사열 같은 거, 그 다음에 소음 진동, 유해 광선, 전리 방사선, 이상 기압, 뭐 기계적인 손상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분진은 이제 먼지 같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무기 분진, 유기 분진 및 금속 분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직업병을 분진에 의한 직업병이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화학적인 거는요, 살충제, 중금속, 뭐 유해가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화학적인 원인에 의한 직업병이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또 생물학적인 거는요, 생물이죠. 미생물 같은 거요. 그래서 세균, 곰팡이 또는 뭐 식물에 의해서 또는 동물에 의해서 그런 직업병의 원인을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이상 기온에 의한 건강장애,